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책입니다. 이 책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참여정부가 어떤 일을 했었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 이 책의 추천사는 한명숙 국무총리님이 써주셨어요. 이 당시 2년째 박영옥 그 사람을 통해서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고 있는 때였었고, 이 건은 무죄가 났죠. 박영옥 사장 건은 무죄가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인전 한만호 씨를 걸고 넘어왔죠. 그리고 김선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저 개인적으로 다 저희 우중학교 1년 선배이십니다. 검찰개혁 추천사를 써주셨고, 이 당시 참여정부에서 많은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분이 특히 추진했던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을 왜곡되었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이나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의 원칙적 증거 능력 부정은 그 당시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의제로 설정되지도 못했다. 참여정부 때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검찰은 뭐 다른 나라 역사도 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찰과 사법이 같이 이루어지다가 그것을 분리시켜서 행정부로 넘기고 수사와 기소도 분리하는 것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랬느냐? 일제시대부터 통치 차원에서 옛날에는 그냥 뭐 헌법경찰, 그냥 경찰이 즉결 처분하고 아주 태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오면서 이런 서열 관리하기 쉬운 스타일로 된 거죠. 검찰은 이와 같이 정치 권력의 역할을 했고, 거기서 뭐 군부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때 아주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고, 또 뭐 안보 이런 분야에 관해서 아주 그냥 그 탄압의 최일선에 썼고요. 이러면서 권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형사 절차의 주재자이자 지배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수사 기소권을 두 개 가지면서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원의 견제 기능을 참여정부 때 강화합니다. 그 영장 실제 심사 제도가 참여정부 때 강화돼서 그것이 요즘에 자주 나오죠. 일제 때는 아주 그냥 검찰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주 그냥 수사 지휘권 다 경찰이 그러는 밤에 경찰에 대한 반감이 셌었죠. 친일파의 법무장관, 이건 전 해방되고 나서 뭐 대법원장 초대 김병로, 2대 조용순, 3, 4대 조진만, 5, 6대 민복기 다 일제시대 때 무려 21년간이에요. 58년도부터 78년까지 이들이 일제 때, 여기에 몰랐는데 1914년생 2호를 소개합니다. 내무장관, 법무부 장관, 주일대사를 거쳐 80년대 격동기에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대요. 그러니까는 뭐 독재시대의 모든 이러한 입법과 헌법 만드는데 참여한 인물 2호, 1914년대. 민복기,
민복귀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 13년생인데 아주 그냥 뭐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 판사 뭐 다 한 사람이죠. 해방 후 검찰 신속하게 정치화가 됩니다. 맨 처음 한 게 이제 조봉암 제거에 대한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일 비열한 것이 간첩 조작 사건이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태영호 선원 8명. 아주 그냥 이거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지청 검사들이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너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곽상도, 전민련, 그 당시에 노태우의 분신 자살하는 것을 뭡니까? 예? 유서 대필 이런 식으로 다 꾸며가지고 아주 곽상도가 나서서 여기 나옵니다. 그 71년도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박정희 정권에서 재판에 뭐 그 공안부가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주 정찰제 판결하다가 판사들이 한번 들고 있났죠. 이 검사가 준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개념입니다. 독일과 같이 법원이 모든 것을 검찰을 관리할 때 나온 말입니다. 거저 독일과 같이 아주 검찰이 법원의 아주 지배하에 있고 그 법원의 모든 사무는 행정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판사들의 이 판결만 독립되어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이런 거를 자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네요. 검찰은 민주적인 통제와 분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의 본원적 차이점, 이게 여기도 나와요. 대륙법에서도 이게 법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 검찰은 여기 이렇게 비교합니다. 프로이센과 나치 검찰의 역사가 역사죠. 그것을 일제가 받아들였고 일제가 우리한테 적용한 거죠. 그러나 일제도 1928년도에 대배심제도에 그 검사의 그 불기소 하약관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정권을 줍니다. 그게 대배심제도의 일부 기능이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통일체 원칙. 이것도 검사 자체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일체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아예 뭐 참여정부에서 이건 없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주 그 개념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통일체 원칙 아니죠. 이러한 그 관료주의의 관계를 보는 것이 1964년도에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이죠. 그 당시 수사검사들은 기소를 거부했는데 당직검사의 서명으로 다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관료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게 이제 그 검찰 인사의 공정성, 공직자 비리조사처, 검사의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하는 방법, 재정신청제도 대상 범위 확대, 그 다음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탄핵 복귀 이후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도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 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검사의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열을 없애는 거로 다 개념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장검사니 뭐 차관급이니, 또 하나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박정희 시대 때 법원과 검찰을 대등하게 공무원 직위를 줍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이고 차관급이 막 30명이 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독일식을 받았더라면 법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나머지 급수를 내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독재 발상, 박정희의 독재 발상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합니다. 하여간 이게 독일 나치 시대, 일본 군국주의 시대 사상검찰, 이게 다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일본도 이런 게 있었네요. 일본 검찰이 오우라 사건에서 내무 대신을 기소유예하는 조건으로 정계 은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도 검찰의 정치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니 저는 오우라 사건 때 가네마루 신사건이 일본 검찰이 정치로다가 아주 그냥 들어갔죠.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의 신화는 92년도에 깨집니다. 한국 검찰은 12.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에는 내란 이런 거 기소유예하는 정치적인 또 이러한 이 아주 정치에 개입하는 중수부, 거대학을 한다는 거로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 1심 무죄율이 10%가 넘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무죄율이 0.31%인데 상고심에 올라가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다달아요. 수사 과정에 벌어지는 것처럼 아주 그냥 피의사실 공표면 명예훼손 범죄 이런 거는 제도권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도에 없는, 그냥 법에 없는 제도를 그냥 악용하는 겁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 법조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변호사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조인을 뽑는 거. 이것이 저는 많이 논의 끝에 10년을 했죠. 왜냐하면 5년 하면 각종 로펌에서 이런 회전문 인사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후관예우라고 하죠. 그런 부작용. 이탄희 판사가 한번 지적했죠. 이만치 지금 전관예우를 통해 가지고 벌이고 있는 작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전 사법개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이렇게 로스쿨과 법조 이론화, 그 다음에 변호사 수 확장, 이런 문제를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이 검찰개혁과 달리 성공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추진기구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법개혁은 전 세계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저희가 변호사 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겪는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변호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배분하면 300건이라고 합니다. 300건 1년에. 그만치 아직도 변호사 수가 부족한 거예요.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제 구속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법관에게 영장을 심사하는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개혁을 통해서 법원에 개혁을 주면서 법원의 기능을 강화한 거죠. 원칙대로 한 거죠. 사법기관은 감시 기능, 검찰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공판 중심주의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검찰 인권 보호 준칙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국민 참여의 기능으로다가 이게 뭐 대배심제 이런 거에서 많이 따온 거죠. 감찰위원회를 둬서 사무관 이상 뭐 이런 거 감찰위원회를 두고 검사 징계법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일부 개방 시스템으로서 시민 모니터링 제도, 시민 옴부즈맨 제도 1년에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대배심제 기능을 법대로 강화하면 돼요. 미국처럼.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시도가 헌법에 막혀 있는 거죠. 헌법에 검찰의 영장 뭐 영장 단일주의,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은 법관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다가 다 법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여간 강정구 사건 그 구속 이것도 일부러 난을 일으켜가지고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저기 불구속 수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도주 의료가 있나, 증거 인멸에 뭐 있나, 몇 가지 그 원칙도 막 어기면서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행사, 이 지휘권 행사에 대한 것도 비판이 많은데 이거 뭐야 이게 뭐 윤석열이가 한 게 똑같은 장관이다 이거죠. 부하가 아니다. 급을 같이 했다. 이게 저 검찰의 급을 박정희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게 뭐 같이 하는 것처럼. 물론 독일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만 지휘합니다. 왜냐? 수사의 그 저기 독립성이 그 나라는 확립이 돼 있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일본의 경험에서도 행정부가 검찰을 문민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1938년과 1940년 일본 제국의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서 재판소 구원법원과 검찰청법안을 제출했다. 일본도 다 이게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천재비 장관의 평가는 여기 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수사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당장 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사건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을 그 검찰과 경찰이 협의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생 치안 관련해 가지고 분리하는 걸 했는데 경찰에서 너무 욕심 내 가지고 싸움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너무 많이 또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완규 그 변호사, 아니 뭐 윤석열 밑에 있는 그 캠프에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아주 수사청을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검찰 제도와 기구를 그대로 이전해서 뭐 경과 과정에 그렇게라도 해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 빨리 먼저 원칙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것이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자치경찰제 이러한 것이 나왔고요. 자치경찰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분권화가 강화되기 위해서도 자치경찰제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합의한 것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걸 읽고 있으면 이거예요. 정형화된 불기소 의견 민생 범죄에 대한 종결권 부여 경찰에, 긴급 체포 시 검사 지휘 폐지, 압수물 처리에 대한 검사 지휘 폐지, 관할의 수사 시 보고 의무 폐지, 경찰관의 독자적 변사장 검시 권한 개선, 중요 범죄 발생 보고 범위 축소, 진정 내사 중지 및 불이권 지휘 검토, 사건 이송 지휘 폐지, 통신 제한 집행 통지 유예 후 통지 시 보고 의무 폐지, 체포 구속 피의자 건강 침해 연여 시 보고 의무 폐지, 신병 지휘권의 제도 폐지, 고소고발 사건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 연장 및 경찰 처리 권한 확대,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 감찰권 축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계속 합의를 받고, 또 수사 인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이 뭐냐면 수사 과정에 수사 총량의 일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은 기존의 수사권이 확대되거나 견제 장치가 없으면 수사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수사 권한이 확장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따로 여러 가지 그 견제 장치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이렇게 이제는 수사 직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국민의 그 참여와 감시 제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네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공수처는 2004년도에 국회에 제지를 냈으나 이게 안 됐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안도 이거 참고할 만합니다. 고비처의 소속을 국회로 하는 것과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공수처를 국회로 소속을 하는 거, 이것은 제가 봐도 이정희 의원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문민 통제 차원에서요. 검사의 높은 직급이 문제되는 거, 이거 저 말씀드렸죠. 박정희 때 한번.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하여간 검찰만 빼고 사법부 군대,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과거사 정리를 했는데, 경찰도 과거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기부도 국정원도 과거사 정리했는데, 검찰의 과거사 정리가 왜 실패했느냐? 왜냐하면 역할이 기소 단계에서 개입했다 해서 다른 것이 다 그 과거사 정리 끝나면 그것 중에서 검사가 관여한 것을 과거사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먼저 과거사 정리를 했어야죠. 스스로 남이 한 거를. 여기 저는 그 미국과 독일의 케이스를 한번 읽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 연방판사,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주법원 판사는 정당의 공천과 주민투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정당 선거 방식으로서 법관임명위원회가 있는데 주지사의 임명 방식이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 헌법법원 판사는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이 선출한다. 다른 연방 법원은 법관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주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임명하기도 하고 행정부 입법부 법관 선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한다. 법조 일원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법관에 선발할 적에 이게 그 법조 일원화 판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끼리 서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관 예우가 없어집니다. 지역 분산, 이거 지역 분산제도 다시 나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검찰이 주정부와 검찰, 연방 차원의 검찰과 주정부의 검찰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권. 참여정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대배심제도 또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권력의 분산보다도 정치적 중립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참여하는데, 법률가 단체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을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더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준사법기관이 이런 개념으로다가 시민단체에서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개혁의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당정협의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협의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개혁정부의 마인드에 전반적으로다가 못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것도 내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중요하다. 우리 저기 김선우 선배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네요. 참여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검찰에 결국은 참여정부 끝나서 검찰의 원점 회기 박연차 사건을 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괴롭혔고 그 다음에 한명수 총리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정부 인사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한명수 총리 저 사건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건 뭐 2011년도니까 그 다음에 뭐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뭐 광우병, PD 수첩, 정현주 KBS 사장, 미네르바 구속, 뭐 용산 참사,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탄압이 아주 조직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공안 3가 다시 부활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가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는 아예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이 체제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2008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합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개혁을 시작해서 이렇게 법원의 개혁이 시작되는데 약간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서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감사합니다.